귀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1학년 올라왔고 1학년에서의 첫 단원 그리고 선생님이랑 만나는 또 첫 시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렇지, 교재. 우리만의 또 교재 개코수학이 있죠. 개념 코칭 수학이다 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문제집과 일반적인 문제로 개념들을 습득했다라고 한다면 신개념 학습법인 4단계 학습법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만의 특징으로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도 이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진 친구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친구들이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정말 앞으로 지금 배우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3년이고 5년이고 기억이 될 수밖에 없게끔 선생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이 흘러갈지 먼저 하나하나 좀 단계들을 만들어 보면서 선생님이랑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매 강의 시간에, 즉 개념 시간에는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지 항상 이 구조와 함께 여러분들 수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인수 분해 파트를 첫 번째 대단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인수 분해는요, 소수와 소인수 분해,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소수와 소인수 분해는 세 파트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소수, 거듭제곱, 소인수 분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오늘은요 소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 배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소인수 분해와 함께 총 정리되는 문제들 살펴보고 그 다음 파트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대단원 1단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연수 뭔지 알죠? 그죠? 우리가 고대 문명 시대부터 자연수는 정말 그때부터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을 체크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자연수의 성질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음 대단원 두 번째 단원에선 여러분들이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뭔가 음수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하면서 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나가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 시간에는 자연수에 대한 성질들을 배운다라고 크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수가 뭔지 그리고 거듭제곱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오늘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4단계로 단계별로 정리를 하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준비되셨죠? 우리 교재 준비하는 거 당연히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연습장 챙겨두시고요. 개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래, 화면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묻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개념이 저장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단계가 얼마나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개념을 들어가는데 우리 바로 개념 안 들어가. 선생님이 너희에게 첫 번째 이제 소수라는 거랑 합성수를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합성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념 코칭 부분이라고 해서요, 이 개념이 적용되기 위한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먼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개념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개교 기념일을 기념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우표 6장을 한 세트로 팔려고 하는데 이 6장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이 정사각형 모양의 우표가 6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배열에 따라서 어떤 모양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질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자, 6장이 있기 때문에 탄탄이가 대답을 한 거야. 선생님, 1 곱하기 6 형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2 곱하기 3 형식으로도 배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거예요? 2가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짐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장을 한 세트로 발행을 했을 때는 1 곱하기 5 형식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죠? 개념쌤이 자, 우표가 6장일 때와 5장일 때의 배열 방법의 개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마지막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단계를 나눠서 개념을 저장할 거예요. 첫 번째, 묻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 배울 때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겁니다. 자, 묻는 것이 무엇이죠? 우표 한 세트를 배열할 때 6장일 때와 5장일 때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의 차이를 알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항상 묻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를 센다면 이들을 곱하면 전체 우표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는 전체 우표의 개수에 무엇이?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수를 체크를 했을 때 1 곱하기 6 또는 2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1, 6, 2, 3 얘네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의 약수가 되겠죠.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용하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이 될지 보도록 하자. 6의 약수를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1하고 2하고 3하고 6이야. 그러면 이 6이라는 거는 1 곱하기 6으로도 표현할 수 있네. 그리고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네. 즉 6이라는 것을 내가 약수를 이용해서 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곱으로 표현을 해봤다.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런데 5라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수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하고 5 2개뿐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 얘를 곱으로 표현할 때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뭔가 6처럼 다른 곱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그렇게가 안 돼. 왜? 약수가 2개뿐이 없거든. 자, 그래서 곱으로 표현했을 때는 단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셔야 되고요. 이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수라는 것과 합성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약수가 2개인 수는 우리가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 방법이 2가지 이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우표가 5장일 때와 6장일 때에 배열하는 방법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곱으로 어떤 수들을 곱으로 표현했고 그 곱으로 표현할 때 먼저 약수를 찾아봤습니다.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뭔가 곱하는 그 나타내는 방법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네 번째 개념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자연수를 분류를 한 거야.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 하면 약수의 개수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약수의 개수로 분류를 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소수는 딱 몇 개? 2개. 즉 풀어 쓴다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수, 완전 소중한 수, 프라임 넘버 뭐 여러 가지로 바탕이 되는 수다, 바탕이 되는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씨앗 수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소수라는 것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즉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를 말이야, 자연수를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수가 아닌 짝수와 홀수로도 분류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을 말이야 남자랑 여자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50대 이상인 사람과 미만인 사람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그죠?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 쓰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자연수도 얘들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분류를 해볼 거냐 하면 약수의 개수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자연수는 0 아니죠? 0은 자연수 아닙니다. 그죠? 1부터가 자연수예요. 그럼 1을 기준으로 해서 1은 어쨌거나 약수가 딱 한 개잖아. 그치? 얘는 한 개입니다. 그러면 자,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는 뭐라고 했죠? 아까 방금 했는데 1과 자기 자신뿐이 없는 수. 그쵸? 곱으로 표현했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소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수들을 다 이제 합성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수는 뭐라고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모든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얘는 1개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냥 1은 불러주시면 돼요. 다른 용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것은 소수라고 표현할 것이고 이 합성수는 3개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소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2.3, 0.5 이런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배도 우리가 먹는 배가 있고 선생님 배가 둥둥둥 있고 떠다니는 배가 있죠? 소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건 받아들이시고요.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수를 나타내는지는 문제를 접하시면서 충분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수는 곱으로 표현했을 때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져야 되겠구나. 자, 1이라는 수, 2라는 수, 3, 4, 5, 6 몇 개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연수들이 쭉쭉쭉 있겠죠. 그럼 1은 어쩔 수 없이 1이야. 자, 2라는 것은 봤을 때 1 곱하기 2야. 3은 몇입니까? 1 곱하기 3이야. 그런데 4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어도 다른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1 곱하기 4로도 할 수 있지만요. 얘는 4가 없어도 표현은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굳이 4가 없어도 얘는 표현이 가능하다니까? 하지만 이런 소수들은 자기 자신이 없으면 어떤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완전 소중한 수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5. 얘도 뭐야? 그럼 소수가 되겠죠? 곱으로 표현했을 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우표 배열할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면 되고요. 6장 아까 있었지.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6으로도 배열을 할 수 있었고 2 곱하기 3으로도 배열할 수 있었잖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합성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은 1 곱하기 7이었으니까 뭐라고요? 소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수를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는 소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2랑 3이랑 5랑 7이랑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특히나 2라는 녀석은 짝수이면서도 소수다. 그래서 2를 제외한 나머지 짝수들은 모두 합성수가 되지만 요 2라는 녀석은요.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수, 그러면서도 유일한 짝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OX 문제 많이 나와요.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장은 다 되었겠죠? 자, 그럼 이제 개념 스마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연수를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고 소수, 1은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둘 다 아니야. 1은 그냥 따로 분류했죠. 그래서 자연수 1은 약수가 자기 자신뿐이잖아. 그래서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소수는 모두 홀수인가요? 아까 방금 했지. 2 때문에 안 돼. 그죠? 자, 2는 짝수이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소수가 된다. 그러므로 소수 중에서 짝수는 2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단계로 나눴습니까? 4단계. 문제를 이해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적용 해결 단계를 거쳤고요. 마지막에 개념 저장을 해봤습니다. 요 4단계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거예요.